제1부피 젖은 멍석과 사라진 문서. 주인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개가 웃겠습니다. 평생을 소처럼 부려먹고 내 부모를 죽게 한 데가 오늘 밤 목숨으로 받겠습니다. 주인의 목을 베고 족보를 훔쳐 달아난 노비 칠성이. 그는 훔친 이름으로 신분을 세탁해 30년 동안 완벽한 양반 이 대감으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가짜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 피말리는 이중 생활을 해야 했던 한 남자의 기막힌 인생 역전. 과연 칠성이는 끝까지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까요? 인간의 탐욕과 권선징악의 통쾌한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봉산명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30년 전 경상도 안동. 그 피비린내 나는 운명의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살려다오. 칠성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목숨만은. 천둥 번개가 하늘을 찢을듯이 울부짖던 경상도 안동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세찬 빗소리에 묻혀 담장 밖으로는 새어나가지 못했지만 이 진사댁 사랑방 안에서는 지금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이미 흥건한 선율로 붉게 물들었고 촛불은 넘어져 매캐한 그을음을 내뿜으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 평생을 이 집의 개처럼 살아온 머슴 칠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인 낫에서는 뚝뚝 붉은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희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와서 목숨을 구걸하십니까? 칠성아, 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짐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병들어 멍석 위에서 피를 토할 때 약 한 첩만 써달라고 빌던 내 어미를 발길질로 내쫓은 게 누구였습니까? 쌀 한 톨이 아까워 쉰보리밥을 던져주던 게 누구였습니까? 칠성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30년 세월 가슴속 깊은 곳 꾹꾹 눌러 담아왔던 원한이 마치 독한 술처럼 발효되어 오늘 밤 기어이 살해가 되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치는 이 진사의 눈동자에 공포가 가득 찼습니다. 내가 돈을 주마. 땅 문서도 주마. 그러니 제발 이 낫을 거두어라. 내가 달라던 거 다 줄 테니. 돈, 땅 문서. 그래, 주셔야지. 어차피 이제 다 내 것이 될 테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요. 칠성은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이 진사의 품을 뒤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찾아낸 것은 주인이 목숨보다 아끼던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칠성은 피 묻은 발로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개장 문을 열자 그토록 원했던 보물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칠성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누런 종이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진사 가문의 족보, 안동 일대의 알짜배기 땅 문서, 그리고 칠성이와 그의 죽은 부모, 여동생의 이름이 적힌 노비 문서들이었습니다. 칠성은 그 종이들을 움켜쥐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광기가 서린 웃음소리가 천둥소리와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흐흐흐. 고작 이 종이 쪼가리들이었어. 이 종이 몇 장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맞아 죽고 내 어미가 화병으로 죽고 내가 평생 짐승 취급을 당했어. 이게 뭐라고? 이게 도대체 뭐라고? 칠성은 촛불을 당겨 노비 문서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칠성이라는 천한 이름이 대대로 내려오던 노비의 굴레가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불길을 바라보는 칠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자의 환희이자 소름 끼친 광기였습니다. 다 탔다. 다 탔어. 이제 노비 칠성이는 죽었다. 오늘 밤 이 진사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양반이다. 칠성은 이 진사의 옷장에서
가장 값비싼 비단 도포를 꺼내 입었습니다. 평생 무명천 쪼가리만 걸치던 거친 몸에 부드러운 비단이 감기자 칠성은 전율했습니다. 갓을 쓰고 족보와 땅 문서를 소중히 보찜에 챙긴 칠성은 마지막으로 숨이 끊어진 이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진사의 눈은 감지 못한 채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이진사. 저승에 가서 내 부모님을 만나거든 전해주시게.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종놈 칠성이가 이제 당신의 족보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 아, 참. 내 이름은 이제 칠성이가 아닐세. 이 족보에 적힌 대로 나는 이제 한양에서 내려온 당신의 먼 친척 이몽룡이 되는 거야. 우르릉쾅 다시 한번 천둥이 치며 초가삼간이 흔들렸습니다. 칠성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의 태풍은 참으로 모질고도 거세어서 칠성이가 남긴 발자국이며 피비린내를 모조리 씻어 내려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이진사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악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산적대가 들어 주인을 죽이고 귀중품을 털어간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칠성이가 사라진 것은 겁에 질려 도망간 것이라 여겼을 뿐입니다. 그렇게 칠성은 세상에서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30년,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동안 세상은 칠성이를 잊었고 이진사의 억울한 죽음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라 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훔쳐 쌓아 올린 칠성이의 가짜 양반 행세가 과연 영원히 감춰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10년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천안 삼거리. 교통의 요지이자 온갖 물산과 사람이 모여드는 이곳에 으리으리한 99칸 기와집을 짓고 사는 거부가 있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지붕이 하늘을 찌르고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줄을 서서 지키는 집. 사람들은 그 집 주인을 이 대감이라 불렀습니다. 어이구, 이 대감마님 나오십니까요? 안녕하십니까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요. 동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비단 옷에 호박 단추를 달고 손에는 값비싼 합죽선을 든 이 대감.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표정, 팔자걸음을 걷는 폼이 영락없는 뼈대 있는 가문의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장터를 누볐습니다. 어허, 김서방. 자네 지난달에 빌려간 돈, 이자가 좀 밀린 것 같은데? 내 쌀독이 비어가는데 자네만 배부르면 쓰나. 아이고, 대감마님. 이번 흉년의 보리가 흉작이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한도가 있는 법. 내일까지 이자를 가져오지 않으면 자네 논을 갈아엎을 테니 그리 할게. 양반의 돈이라고 우습게 보는 건가? 어디 천한 것들이 약속을 어겨. 이 대감의 서슬퍼런 호통에 김서방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돈독이 올라도 단단히 올랐다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 앞에서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바로 10년 전 안동에서 주인을 죽이고 도망친 노비 칠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훔친 땅 문서를 팔아 미천을 마련했고 타고난 눈치와 비상한 장사 수완으로 10년 만에 천안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훔친 족보를 이용해 몰락한 양반 가문의 족보에 제 이름을 끼워 넣고 돈으로 향반 자리를 사서 완벽한 양반으로 세탁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이 대감은 자신의 안방 깊숙한 곳, 이중으로 잠긴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그 빗속에서 챙겨온 족보, 책이 낡은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족보를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연인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완벽해. 아무도 몰라. 나는 이제 완벽한 전주, 이씨 가문의 종손이야. 내 손에 흙 묻히던 시절은 끝났어. 이제 내 자식들도, 그 자식들의 자식들도 영원히 양반으로 살 거야. 누가 감히 나를 종놈 칠성이라 부르겠어.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의 주인이야. 이 대감은 족보를 볼 때마다 희열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를 잃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양반 행세를 하려면 사서삼경은 기본으로 읊어야 하고 시 한 수는 지을 줄 알아야 하는데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려니 머리가 굳어 도무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랑방에서 동네 유지들과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이 대감, 이번에 한양에서 유행한다는 시조 한 수 읊어보시게. 자네처럼 풍류를 아는 분이 빠질 수 없지 않나. 지난번에 보니 붙잡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던데. 옆자리에 앉은 박생원이 술잔을 권하며 물었습니다. 이 대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글자라곤 내 천자도 모르는 판국의 시조라니. 그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부채를 펼쳤습니다. 에헴, 시조란 자고로 달이 차오르고 흥이 나야 나오는 법. 오늘 같은 날은 그저 술이나 마시는 게 제일이지. 억지로 짓는 시는 맛이 없어. 시는 저기 저 김선비가 잘하지 않나. 자네가 한번 해보게. 그는 능구렁이처럼 위기를 넘겼지만 속으로는 다 들어갔습니다. 이러다가 언젠가 들통이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래서 그는 언제나 글 있는 자리를 피하거나 돈으로 매수한 가난한 선비를 식객으로 두고 대신 글을 읽고 쓰게 했습니다. 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글 아는 놈들은 돈 몇 푼 쥐어주면 내 혀가 되고 손이 되어주니까. 그렇게 자위하며 1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 대감의 집에 남루한 행색의 젊은 선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낡아 빠져 거의 회색빛이었지만 갓 아래로 보이는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하인이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대감마님, 웬 거지 같은 선비놈이 하나 와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합니다요. 아주 건방지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내쫓을까요? 이 대감은 곰방대를 털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밥때가 되니 똥파리들이 꼬이는구나. 재수 없게. 밥이나 한술 듬뿍 퍼주고 저기 행랑채 헛간에서 재워보내라. 내 얼굴 볼 생각은 말고. 하인은 알겠다며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그 젊은 선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열린 사랑방 문틈으로 이 대감의 귀에 콕 박혔습니다. 허허, 집은 대궐인데 주인은 없구나. 기둥은 굵은데 뿌리가 썩었어. 껍데기만 요란하고 알맹이는 되었으니 꼭 10년 전 잃어버린 우리 집 족보 같구려. 이 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곰방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족보, 10년 전, 잃어버린 우리 집. 그 단어들은 이 대감이 지난 10년간 꿈속에서도 듣기 싫어했던, 가장 두려워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급히 방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잠깐, 여봐라. 저 선비 헛간 말고 여기 사랑채로 모셔라. 그리고 술상을 아주 푸짐하게 차려라. 내가 직접 대접할 것이다. 하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주인의 서슬퍼런 명령에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이 대감은 문틈으로 마당에 서 있는 젊은 선비를 훔쳐보았습니다. 선비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듯 당당하게 뒷짐을 지고 마당에 느티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대감의 눈초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혹시나 설마 하는 불안감이 독사처럼 고개를 들고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과연 저 젊은 선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연히 지나가던 미친 과객일까요? 아니면 10년 전 자신이 죽인 이 진사의 핏줄이 살아 돌아온 것일까요? 가짜 양반 칠성이의 운명, 그리고 서서히 조여오는 진실의 그림자.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추악한 비밀이 이제 막 벗겨지려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칠성이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그리고 저 당돌한 선비가 품은 칼날은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부로 찾아뵙겠습니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가짜 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2부 까막눈 양반과 의문의 식객. 사랑방 문이 덜커덕 열리고 하인들이 줄지어 들어와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주안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방 안 가득 진동했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소갈비찜에 노릇하게 구워진 영광굴비, 그리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까지. 흉년이라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판국에 이 대감의 저녁상은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이 대감은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합죽선을 탁 하고 접었습니다. 자, 드시게. 지나가는 과객이라 하여 내 특별히 부엌 어멈을 닭달에 신경 좀 썼네. 우리 집 인심이 원래 이 정도야. 천안 삼거리에서 나만큼 베풀고 사는 사람도 드물지. 이 대감은 젊은 선비의 기를 죽이려는 듯 일부러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술병을 들어 잔을 채웠습니다. 맑은 청주가 쪼르륵 소리를 내며 찻잔에 넘실거렸습니다. 하지만 낡은 도포를 입은 그 젊은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기름진 음식들을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 보듯 무심하고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더니 젓가락을 들어 갈비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허허, 음식 솜씨가 제법이군요. 헌데 대감, 이 고기에서 뭔가 비릿한 냄새가 나지 않소. 이 대감은 흠칫 놀라 자신의 젓가락에 들린 고기를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킁킁거려 보았지만 고소한 양념 냄새뿐이었습니다. 비린내라니, 오늘 아침에 잡은 최상급 암소인데 무슨 소린가? 자네 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고기를 봐서 헛냄새를 맡나? 선비는 피식 웃으며 고기를 입에 넣지 않고 도로 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고기 비린내가 아니라 피 비린내 말이오.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의 고혈을 짠 돈으로 차린 상이니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내 비위가 약해서 원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군요.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목젖이 울컥거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얻어먹는 주제의 주인 면전에서 이런 독설을 퍼붓다니. 당장이라도 하인들을 시켜 멍석을 말아 동네 밖으로 내치고 싶었지만 이 대감은 허벅지를 꼬집으며 꾹 참았습니다. 아까 대문 밖에서 들었던 그 말, 잃어버린 족보라는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놈의 속을 먼저 떠봐야 했습니다. 허허, 젊은 친구가 농담도 지나치군. 배가 덜 고픈 모양이야. 그래, 자네는 어디서 오는 길인가? 말씨를 보니 한양 선비 같은데 과거라도 보러 가는 길인가? 이 대감은 짐짓 호탕한 척 껄껄 웃으며 다시 술을 권했습니다. 선비는 그 술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빈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이 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한지 이 대감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과거라. 글쎄요. 과거를 보려면 족보가 있어야 하는데 10년 전에 도둑놈이 들어 집안의 족보를 몽땅 훔쳐갔지 뭡니까? 족보도 없고 문서도 없으니 저는 이제 껍데기만 양반인 신세지요. 그래서 지금 그 도둑놈을 잡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이 대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술잔이 파르르 떨려 술이 손등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10년 전, 도둑, 족보. 모든 단어가 정확하게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산전수전 다 겪은 눈치로 먹고 사는 가짜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떨리는 손을 옷자락 아래로 감추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저런, 쯧쯧. 양반 가문에 족보가 없으면 상놈이나 마찬가지인데 참 딱하게 되었구먼. 족보가 없으면 조상님 재산은 어찌 지내나. 그래, 그 도둑놈 단서는 좀 찾았는가? 글쎄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아주 가까운 곳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훔친 옷을 입고 주인 행세를 하는 쥐새끼 냄새가 납니다. 선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 대감의 화려한 비단옷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옷 속에 감춰진 천한 노비의 문신이라도 투시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등줄기에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려 속옷을 적셨습니다. 이놈은 알고 있다. 분명히 뭔가를 알고 나를 찾아온 것이다. 우연이 아니야. 이 대감은 서둘러 화제를 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자 양반으로서 검증받아야 할 그 이야기를 꺼내 놈의 길을 꺾기로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까막눈이지만 그동안 돈으로 산 지식과 주어들은 풍월로 버틸 요량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네 그 공부는 좀 했는가? 내 집 사랑방에 아주 귀한 고서들이 많은데 원한다면 보여줄 수도 있지. 자고로 선비라면 책 냄새를 맡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 아닌가. 이 대감은 벽면 가득 채워진 책장을 가리켰습니다. 물론 그 책들은 장식용일 뿐 이 대감은 제목조차 읽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선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호, 고서라. 대감께서는 학식이 높으신가 봅니다. 책장에 먼지 하나 없는 걸 보니 평소에 다독을 하시나 보군요. 그럼 저기 꽂혀 있는 책 중 하나를 골라 읽어주시면 제가 그 뜻을 풀이해보지요. 이 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읽어달라니. 뱀이 제 무덤을 판 꼴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도르르 굴렸습니다. 어허, 손님에게 문제를 내다니 예의가 없군. 내 눈이 침침해서 오늘은 글을 읽기가 힘드네. 밤눈이 어두워 글자가 두 개로 보여. 자네가 한번 골라서 읽어보게.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책이나 하나 쑥 뽑아 들고는 촤르르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럼 이 책은 어떻습니까? 제목이 참 재미있군요. 훈몽자회. 아이들 글 가르치는 입문서인데 대감님 댁 서재 정중앙에 이런 책이 꽂혀 있다니 의외입니다. 이 대감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폼 잡으려고 책장수에게 비싼 돈 주고 사다 놓은 책 중에 하필이면 아이들이나 보는 천자문 같은 책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둘러댔습니다. 그건 내 손자 녀석 가르치려고 둔 것이지. 내가 보는 책이 아닐세. 허허, 손자가 아주 총명해서 벌써 그런 책을 본다네. 손자요? 대감님은 슬하에 자식이 없다고 들었는데 벌써 손자가 있으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대감님은 자손이 귀하다고 하던데요. 선비의 예리한 지적에 이 대감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꼴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입술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혀가 굳어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어. 그때 선비가 책을 덮으며 이 대감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감, 솔직히 말씀해 보시지요. 저 글자들,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로만 보이지 않습니까? 전곡을 찔린 이 대감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뻐끔거리자 선비가 한 걸음 더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양반 행세를 하려면 그를 알아야지요. 돈으로 벼슬은 사도 머릿속의 무식함은 돈으로 못 사는 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당분간 이 집에 머물며 대감의 눈이 되어드리는 게, 글도 읽어드리고 장부도 봐드리고 말입니다. 이 대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놈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나를 협박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정말 갈 곳이 없어 내 약점을 잡고 빌붙으려는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놈을 지금 내보내면 닭께서 무슨 소문을 내고 다닐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까막눈이다 라고 소문이라도 나면 양반 행세는 끝장이었습니다. 차라리 곁에 두고 감시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좋네. 자네 배포가 마음에 들어. 내 오늘부터 자네를 식객으로 받아주지. 대신 이 집에서 보고 들은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걸세. 만약 헛소문이라도 내고 다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줄 알게. 내 돈이면 자객 하나 사는 건 일도 아니니. 이 대감은 으름장을 놓았지만 선비는 여유롭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밥만 배불리 먹여주신다면 대감에 충실한 개가 되어드리지요. 그날 밤 이 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랐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사랑채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몰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선비가 머무는 행랑채 창호지에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선비는 잠도 자지 않고 무언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선비가 보고 있는 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붉은 실로 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그 주머니를 보는 순간 머리끝이 쭈뼛서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자신이 죽인 이 진사가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향주머니였습니다. 이 진사가 죽던 날 밤 시신 어디에도 없어서 의아해했던 그 주머니가 왜 저 놈의 손에 들려 있단 말인가.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놈의 목을 조일 밧줄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놈이 제 발로 걸려들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세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선비의 나지막한 독백. 이 대감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놈이다. 놈이 왔다. 이 진사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핏덩이가 살아서 돌아왔어. 태풍이 몰아치던 밤 칠성이가 훔친 것은 족보와 문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가문의 미래를 훔쳤고 이제 그 훔친 과거가 시퍼런 복수의 칼날이 되어 되돌아온 것입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이제 화려한 담흑이 되어 칠성이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감은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안방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벽장에 깊이 숨겨둔 엽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름칠이 잘 된 총신이 차가운 빛을 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번들거렸습니다. 죽여야 해. 놈이 내 정체를 밝히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 해. 아무도 내 자리를 뺏을 수 없어. 나는 양반이야. 나는 이 대감이라고. 까막눈 가짜 양반 칠성이와 복수의 칼을 갈며 식객으로 들어온 진짜 주인. 한 지붕 아래 서로를 죽여야만 사는 두 남자의 숨 막히는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칠성이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비가 준비한 치밀한 덫에 걸려들까요? 시청자 여러분, 진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0년 동안 주인의 탈을 쓰고 살아온 노비 칠성이. 과연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악독한 짓을 저지르게 될까요? 칠성이의 처절한 발악과 통쾌한 참교육이 궁금하시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정의 구현에 큰 힘이 됩니다. 제3부 조여오는 올가미와 칠성의 발악. 이 대감, 아니 노비 칠성은 엽총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건방진 선비 놈의 가슴팍에 구멍을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총소리가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러면 관아가 개입하게 됩니다. 살인죄로 잡혀가 조사를 받다가 혹여나 자신의 가짜 신분이 들통나기라도 한다면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으드드. 빌어먹을 놈. 감히 호랑이 아가리에 발을 들이밀어. 칠성은 이를 갈며 총을 다시 품에 숨겼습니다. 놈을 죽이는 건 하책이다. 피를 보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칠성의 머릿속에서 비열한 계략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방 안을 서성이다가 날이 밝자마자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곳간을 열어라. 가장 좋은 2000쌀열 가마니와 비단 5필, 그리고 내 비밀 금고에 있는 황금 두꺼비를 꺼내 오너라. 하인들은 영문을 몰라 눈을 껌벅였지만 주인의 불호령에 불이 나게 움직였습니다.
칠성은 뇌물 보따리를 바리바리 싣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 고을 사또인 박현감은 소문난 탐관오리였습니다. 돈이라면 나랏잎 명정이라도 팔아먹을 위인이었기에 칠성은 그 끝없는 탐욕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관아 안채 은밀한 밀실. 박현감은 칠성이 내놓은 주먹만한 황금 두꺼비를 보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번들거리는 금빛이 현감의 탐욕스러운 눈동자에 비쳤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두꺼비를 어루만졌습니다. 허허, 이 대감. 아침부터 이런 귀한 걸 들고 오시다니. 무슨 급한 청이라도 있으신가? 내 이 대감 부탁이라면 발벗고 나서야지. 칠성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현감의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실은 제 집에 웬 미친 선비놈이 하나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근본도 없는 놈이 감히 양반을 능멸하고 제 집 재물을 탐내며 협박까지 일삼으니 제가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호, 감히 이 대감 댁에서 행패를 부려 당장 포졸들을 보내 잡아드릴까? 아닙니다. 그냥 잡아들이면 놈이 억울하다고 소란을 피울 것입니다. 그러니 사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밤 놈의 방에 몰래 훔친 물건을 심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사또께서 포졸들을 보내 수색하는 척하다가 그 물건을 찾아내어 놈을 도둑으로 몰아 옥에 가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곤장을 쳐서 병신을 만들거나 멀리 유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현감은 황금 두꺼비를 소매 속에 챙겨 넣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크크크. 역시 이 대감은 장사꾼이라 셈이 빠르시구만. 걱정 마시오. 내 그놈을 아주 반죽음을 만들어 놓을 테니.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칠성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선비를 불러내 술상을 차렸습니다. 이복의 선비, 내가 어제는 좀 예민했네. 자네 말이 맞아. 내가 그리 좀 부족하니 앞으로 잘 부탁하네. 자, 화해의 의미로 한 잔 받게. 칠성은 독한 술을 계속 권했습니다. 선비는 묵묵히 주는 술을 다 받아 마셨습니다. 칠성은 선비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비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행랑채로 돌아가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안방으로 들어가 아끼던 백자 항아리와 은수저 세트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선비의 방으로 가서 잠든 선비의 머리맡 보찜 속에 그 물건들을 몰래 밀어 넣었습니다. 잘 가라, 이 진사의 핏줄아. 내 아비 곁으로 보내주마. 다음 날 아침 칠성의 계획대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 샅샅이 뒤져라. 포졸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곧바로 선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선비의 보찜을 뒤집어 엎자 칠성이 심어놓은 백자 항아리와 은수저가 와장창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당에 나와 있던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선비 도둑놈이었어. 세상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포졸 대장이 선비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이놈, 남의 집에 식객으로 들어와 은혜도 모르고 도둑질을 해.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겠지만 선비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그는 포승줄에 묶이면서도 칠성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마치 가소롭다는 듯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눈빛이 찜찜했지만 애써 무시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비는 관아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사주를 받은 형방이 곤장을 내리쳐도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칠성은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 뇌물을 찔러주고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감옥. 선비는 피투성이가 된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혀를 차며 철창 앞에 섰습니다. 쯧쯧쯧. 그러게
얌전히 밥이나 얻어먹고 떠났으면 좋았을 것을. 왜 주제넘게 남의 족보를 들먹여서 이 사단이 나게 하나. 젊은 사람이 참 안 됐구먼. 칠성은 비아냥거리며 선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선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터진 입술 사이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대감. 아니, 칠성아. 너는 정말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칠성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주제에 아직도 저런 눈빛을 하다니. 뭐라, 내 놈이 아직 곤장 맛을 덜 봤구나. 내일이면 너는 유배를 떠나 객사하게 될 것이다. 이기긴 누가 이겨? 선비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철창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칠성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훔친 족보, 그리고 내가 태워버린 노비 문서. 너는 그것만 없으면 완벽한 양반이 될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뭘 모른다는 거냐? 우리 아버지, 이 진사께서는 일심이 많으신 분이라 족보를 2개 만드셨지. 하나는 내가 훔쳐간 가짜이고 진짜 족보는 관아의 호방에게 맡겨두셨다. 그리고 그 진짜 족보에는 내 놈 칠성이의 신상 명세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지. 왼쪽 허벅지에 있는 붉은 점까지 말이야. 칠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왼쪽 허벅지의 붉은 점. 그것은 오직 칠성 자신과 죽은 부모만 아는 신체적 비밀이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족보가 2개라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내일 날이 밝으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잡혀오기 전에 이미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 출두가 예정되어 있거든. 나는 그저 미끼였을 뿐이야. 내 놈이 제 발로 관아의 뇌물을 바치고 죄 없는 나를 가두는 그 모든 악행을 어사또가 지켜보게 만들기 위한 미끼. 그 순간 관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칠성의 다리가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비, 아니 이 진사의 아들 이몽룡의 눈이 서리빨처럼 빛났습니다. 기다려라 칠성아. 30년 전 내가 내 아버지의 목에 낫을 들이대던 그날 밤의 죗값을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낱낱이 받아갈 테니. 열린 감옥 문틈으로 횃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탐욕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칠성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걸려든 가짜 양반 칠성이와 30년의 기다림 끝에 복수의 칼을 뽑아든 진짜 주인. 과연 칠성이는 이대로 비참하게 무너질까요? 아니면 쥐새끼처럼 또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까요?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결말. 그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제사부 밝혀진 정체와 30년 사기극의 최후.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외침과 함께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징소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역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관아 안마당을 순식간에 포위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칠성에게 받은 뇌물을 세며 희죽거리던 탐관오리 박현감은 혼비백산하여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어사또 나으리 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현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가짜 양반 칠성이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관아를 비추는 가운데 위풍당당한 마패를 든 암행어사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조금 전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선비 이몽룡이 피 묻은 죄수복을 입은 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몽룡은 어사또에게 공손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어사또 어른, 저자가 바로 30년 전 제 아버지를 살해하고 가문의 족보를
훔쳐 달아난 폐류나 노비 칠성이옵니다. 부디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 한맺힌 원혼을 달래 주시옵소서. 어사의 서리빨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듣거라. 내 놈이 주인을 살해하고 신분을 속여 양반 행세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칠성은 정신을 차리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는 마지막 남은 악을 쓰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천부당만부당하옵니다. 저는 뼈대 있는 전주 이씨 가문의 종손 이대감이옵니다. 저 미친 선비놈이 제 재산을 탐내어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대라. 칠성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뻔뻔함이 극에 달한 그의 모습에 구경하던 백성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때 이몽룡이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증거를 원하느냐? 이것이 바로 내 아버님께서 생전에 관하 호방에게 비밀리에 맡겨두셨던 진짜 족보 사본이다. 내 놈이 훔쳐간 족보에는 없는 우리 가문 노비들의 신상 명세가 여기에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이몽룡은 족보를 펼쳐 어사또와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축년생 노비 칠성. 키는 오척 단신이며 왼쪽 허벅지 안쪽에 붉은 판만 한 점이 있고 오른쪽 어깨에는 화상 흉터가 있다. 이몽룡의 목소리가 관아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칠성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왼쪽 허벅지의 점, 그리고 어릴 적 부엌에서 놀다 대었던 어깨의 흉터. 그것은 오직 자신과 죽은 부모, 그리고 주인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어사또가 눈을 부라리며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의 바지를 벗겨라. 역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은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역졸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란 말이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이 대감이야. 천한 제일의 부자란 말이다. 지익 하는 소리와 함께 칠성의 비단 바지가 찢겨 나갔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칠성의 하얀 허벅지. 그 안쪽에는 이몽룡의 말대로 붉고 선명한 점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솥을 젖히자 어깨에 쭈글쭈글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와, 진짜다. 점이 있다. 저놈이 진짜 노비 칠성이었어. 세상에, 감쪽같이 속았네.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림은 이내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런 천하에 줄일 놈, 주인을 죽이고 호의호식하다니. 돌을 던져라.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백성들이 던진 돌멩이와 오물이 칠성의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칠성은 이마가 깨져 피를 흘리면서도 멍하니 자신의 허벅지 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비단옷 속에 꽁꽁 숨겨왔던 천한 낙인. 그것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 그가 쌓아올린 가짜 양반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어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칠성은 들어라. 주인을 살해한 당상죄, 신분을 위조하여 국법을 어지럽힌 죄, 그리고 선량한 백성을 무고하여 옥에 가둔 죄. 그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울리니 능지처참에 처하여 만백성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당장 형틀에 매어라. 아, 안 돼, 안 돼. 내 돈, 내 땅,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칠성은 형틀에 묶이면서도 끝까지 돈 타령을 했습니다. 곤장이 그의 등짝을 내리칠 때마다 비단옷이 살점과 함께 찢겨 나갔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내가 돈을 주겠소. 내 재산을 다 줄 테니 목숨만 살려주시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형틀에 매달린 칠성의 눈앞에 환영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비오는 밤 자신이 낫으로 내려쳤던 주인 이진사가 피 묻은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칠성아, 내 놈이 내 옷을 입고 내 이름을 훔쳤지만 결국 너는 칠성일 뿐이다. 지옥에서 기다리마. 으악,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의학. 칠성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칠성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은 저작거리에 내걸렸고 그가 긁어모은 막대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탐관오리 박현감 역시 파직되어 머나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이몽룡은 칠성이가 살던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가문의 재산이었지만 그는 그 집을 불태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탐욕과 거짓으로 지어진 집이다. 이런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이몽룡은 횃불을 던졌습니다. 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99칸 기와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으며 지난 30년의 악연을 태워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후 이몽룡은 남은 땅을 소작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자신은 작은 초가집을 짓고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평생 욕심부리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이몽룡은 가끔 제자들에게 칠성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단다. 거짓으로 쌓은 성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지. 남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늘의 눈과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 없는 법이란다. 가짜 양반 칠성이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정직하게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밤 시작된 악연은 결국 진실이라는 햇살 아래서야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한 노비 칠성이의 파란만장한 사기극 어떠셨습니까? 잠깐의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이 되기보다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칠성이처럼 남을 짓밟고서라도 높아지려는 욕심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밤 조용히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악인이 처벌받는 통쾌함에 속이 시원해지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봉산명인에게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기묘하고 가슴 뛰는 조선팔도 야담 보따리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